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일부 코인들은 잘 가고 있고 뭐 보합에서 버티든가 아니면 조금 눌려주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하락하는 코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락하는 코인들 중에 70%가 신규 상장 코인들입니다. 변동성이 많이 커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30% 정도는 약간의 마이너스만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밀리는 코인들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뭘 볼 거냐면, 자,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이거에 대한 누적 분포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사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많이 팔고 있는지, 사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비트하고 이더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특정값 이하의 데이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누적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매수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대략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지표로 가서 누적 분포를 보게 되니까, 자, 이제 선이 하나 나왔죠. 이거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영선 기준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0이 여기에요. 한 요 정도 되죠, 영선이. 이 정도가 영선인데 21년도를 보겠습니다. 21년도 강세장이었던 비트코인은 이 영선 라인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즉 무슨 얘기로 볼 수 있냐면, 이때까지는 이 영선 밑에까지는 어떤 많은 세력들이 거대하게 사지 않았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이 샀다고 볼 수는 없어요. 21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보면 21년도 영선 밑에 있는 거랑 이제 뚫린 거하고 비교가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2017년도 비트코인 강세 구간에 위치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 비트코인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비교를 하는 거죠, 오늘은.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영선 기준이 돌파가 되고 나서 언제가 뚫렸냐면 24년도 연말에 뚫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즉 돌파 이후에 박스권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산 거는 24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많이 샀습니다. 그럼 누적량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수세가 강력하게 커진 상태가 올해예요. 올해 25년도. 25년도 들어오고 나서 잠깐 정체된 분위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월봉 똑같이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영선이 여기에요. 21년도 돌파가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지표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고점을 달성하고 주고 있는데, 고가인데 21년도 기준에서 영선 돌파가 돼가지고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자리를 뚫지는 못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영선 위에서 그래프가 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비트를 많이 사고 있냐, 이더를 많이 사고 있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검토를 했을 때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포지션이 좋고 강세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좀 찾아보자 해서 누적량으로 찾아봤더니 현재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비트는 이제 뚫고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더리움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차이 나는데 왜 이더가 못 가냐? 그게 아니고 지금도 이더리움을 많이 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냐 못 가냐로 이 지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적 분포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이 돼 있냐. 그래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거는 현재 이더리움입니다. 아마 다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만큼 많이 사고 있는 코인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가 지금 주도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XRP로 한번 볼까요? XRP로 보게 되면은 많이 떨어져 있죠.
영선을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줄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매수세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코인이 급등했다는 거는 반대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포지션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교가 되죠. 즉, 결론을 내자면 XRP를 지금 누군가 주도적으로 사고 있냐? 아닙니다.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많이 사고 뭘 막 매집하고 고래가 샀다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누적량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준가 이상에서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랑 누군가 꾸준히 매집해서 세력이 올려주는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가격이 가는 거랑 지표가 올라가고 못 가는 거랑은 별개 문제거든요. 가격 상승은 이루어지지만 세력들이 어떻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 우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지금 당장은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했던 코인들을 좋지 않게 본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냥 다시 이제 대장들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더리움은 거의 21년도급의 매수세 유입이 된 상태인데 사실 고점 돌파가 된 상태에서 누적량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안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강세 나왔다가 하락장을 맞이했잖아요. 이 하락장 때 오히려 매집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집된 게 많지는 않았어요. 누적량으로 보게 되면. 근데 누적량이 0 기준치 이하로 됐다는 거는 중간에 샀다가 팔았다가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25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최초로 영선 돌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대하게 샀다라고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누적, 그 다음에 거래량 집중 분석이 되고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지표가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현재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다. 자, 여기에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매도세가 증가되고 있는 거는 어디다? 메이저 코인 쪽이에요. 물론 지금 이 지표는 일반적인 알트코인들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에 있거나 비트나 이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봤었던 XRP마저도 전체적으로 상승 비율보다는 하락 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상 비트하고 이더만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이더가 압도적으로 매수세, 즉 누적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떨어질 때 비트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비트도 방금 전에 봤었던 0 이하에 있기는 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누적이거든요. 전체 누적 매수와 매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25년도 10월에 와서 현재 상태에서 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 이걸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거니까 꼭 비트코인이 0을 못 넘었으니 뭐 과거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 누적량으로 보니까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높아 있더라.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자체가 비트코인 흐름이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비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트가 왜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적량 그다음에 매수세 증가가 커지지 않았었구나. 즉 고점에 오면서 영선 돌파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뭘 해봐야 된다. 좀 기대를 좀 해보자. 비트도 대신에 제가 보고 있는 최장선이 넘어가 주지 못하면은
이 부분은 아마 영선 이하로 다시 떨어질 겁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지표는 만약에 지금 영선 기준으로 올라와서 오랜만에 2017년도와 같은 포지션에 만들어졌다면 돌파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금 비트는 이렇게 네모 박스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움직이자라고 한 거고, 이더는 돌파가 되었다, 저항 돌파가 된 상황에서 뚫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하고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반적인 누적 분포 상승 하락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셔서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